안녕하세요. 이제부터 페이지 47쪽 개념 속속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한, 그렇죠, 결정으로 존재하죠. 자, 결정, 이렇게 존재합니다. 결정이고요.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은 어떻게 해요? 공유 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로 존재합니다. 자, 분자. 자, 결정이란 건 이런 걸 결정이라고 하죠. Na 옆에 CL이 Na 플러스 옆에 CL 마이너스 있고 또 Na 플러스 있고 CL 마이너스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결정 구조입니다. 자, 분자는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게 우리가 분자라고 한다 그랬죠. 네 번째입니다. 다음 물질들은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로 분류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구. 자,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을 분리할 때에는 우선 이온 결합 물질은 바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란 걸 알아야 되고요. 또 공유 결합 물질은 그렇죠,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란 걸 알아야 되죠.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 원소가 어떤 원소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자, 물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H하고 O가 보이는데요. H는 바로 비금속이죠. 산소는 그렇죠, 비금속이고요. Ca는요, 칼슘, 금속이죠. 그리고 CL은 그렇습니다, 비금속입니다. 에탄올은 바로 탄소, 수소, 산소가 모두 비금속이죠. 자,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게 바로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다는 것만 정확히 알면 되죠. 염화 나트륨입니다. NaCl인데요. Na는 금속, Cl은 비금속이죠. 자, 그러면 비금속끼리의 결합, 즉 공유 결합은 어떤 게 있죠? 공유 결합. 자, 물, 그렇죠, 비금속끼리의 결합이니까 공유 결합이고요. 또요, 에탄올, 그렇죠, 공유 결합이죠. 자, 반대로 우리가 이온 결합은 어떤 게 있죠? 맞습니다.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이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표로 표시하시오. 1.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이온 광물은 규산이온이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다른 규산이온과 산소를 공유하여 결합한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번에 규산이온 광물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선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규산이온 광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산이온 광물을 우리가 Si, 그렇죠, 규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죠. SiO4 몇 마이너스? 네, 잘했어요. 바로 4 마이너스죠. 자, 규산이온. 자, 요 규산이온이 양이온과 결합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죠. 그리고요, 또 다른 규산이온이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하는 이 두 번째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어떤 광물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 바로 갈람석이나 석영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바로 규산이온 광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거의 공유 결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의 대기는 우리가 질소나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자, 질소 N2, 산소는요 O2. 자, 질소가 한 78% 있고요. 산소가 21% 정도 있는데요. 모두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몸 70%는 그렇죠, 물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온 결합이에요? 아니죠. 바로 공유 결합이죠. 그래서 공유 결합이라고 바꿔서 쓰셔야 합니다. 답은 X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원자의 전자 배치와 화학 결합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온 결합의 형성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전자 배치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같이 볼 건데요. 자, 우선 여기 이온 결합 나와 있죠. 이온 결합은 그렇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여기 리튬을 썼고요. 여기는 염소를 썼습니다. 자, 리튬 같은 경우 원자과 전자가 한 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죠. 자, 이 전자를 잃어야만 우리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얻게 되죠. 비금속 원소의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7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얻죠? 그렇습니다. 바로 전자 하나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가면 둘 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써볼까요? 얘가 뭐라고요? 리튬. 얘는요, 염소. 자, 그럼 얘는요, 그렇죠, 얘는 플러스고 얘는 Cl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간 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플러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로를 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쳐주고 나서 여기서 플러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여기는
또 괄호를 쳐주고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죠. 이쪽은 전자를 받았으니까요.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바로 화학 결합 모형 또는 전자 배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어떤 결합이야? 맞아요. 이온 결합 물질이죠.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염화 리튬이라고 읽고요. 요게 염화 리튬의 무슨 식이요? 맞습니다. 바로 화학식이죠. 자, 이런 걸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리튬 원자는 전자 한 개를 잃고 염소 원자는 전자 한 개를 얻어서 1대1 계수비로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리튬 플러스 하나당 Cl 마이너스 하나죠. 자, 요런 이온 결합을 우리가 하나 봤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또 다른 이온 결합을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마그네슘 원자 보이세요? 자, 이번엔 마그네슘 원자입니다. 색깔을 달리할게요. 아까 있는 거랑 헷갈리니까. 자, 여기 보시면 마그네슘 원자 보이시죠? 이 마그네슘 원자는 우리가 Mg라고 쓸 수 있고요. 염소 원자는 우리가 Cl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전자배치를 이용해서 염화 마그네슘의 전자배치를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은 우리가 12번이죠. 그래서 가운데 12 플러스라는 핵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자가 12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2개가 있는데 이 2개를 잃고 싶어 하겠죠. 다시 한번 쓸까요? 자,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다고요? 맞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를 잃고 싶어요? 그렇죠. 2개를 잃고 싶어 하겠죠. 자, 염소의 경우는 원자번호 17로서 그래서 핵도 플러스 17 또는 17 플러스인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과 전자 몇 개? 그렇죠. 원자과 전자 7개죠. 그러니까 하나를 얻고 싶어 하겠죠. 마그네슘은 2개를 잃고 싶어 하고 염소는 하나만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염소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염소가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MgCl 맞아요. 2인 거죠. 자, MgCl 몇이라고요? 네, 2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요게 염화 마그네슘의 뭐예요? 화학식이죠. 화학식.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바로 염화 마그네슘을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운데 그렇죠. Mg 몇 플러스가 있죠? Mg 2 플러스가 가운데가 이렇게 있죠. 자, 얘는 그렇죠. Cl 마이너스고 얘도 뭐예요?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Mg 플러스 하나당 Cl 마이너스가 2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각각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비활성기체의 전자비치를 서로가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괄호를 꼭 이렇게 쳐야 되고요. 그렇죠. 얘는 전자 하나를 더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띱니다. 실제로 이 계산해 보면 원자핵은 17 플러스고요. 전자는 18개니까 합치면 마이너스를 띄어요. 자, 마그네슘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그쵸. 원자핵이 12고 전자 2개를 잃었기 때문에 2 플러스가 되죠. 2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얘는 아까 전에 봤던 대로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온결합 모형에 대해서 크게 2가지를 배웠죠. 바로 어떤 거? 요것과 어떤 걸 배웠죠? 그리고 그쵸. 요걸 배웠죠. 이온결합 모형. 자, 이번엔 공유결합 모형입니다. 공유결합도 같이 한번 보죠. 자, 공유결합은 아무래도 비금속끼리의 결합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대표적으로 탄소가 나옵니다. 비금속에 대표적으로 탄소가 나오죠. 자, 색깔을 몰랐고요. 자, 요걸로 할게요. 자, 탄소가 있는데요. 이 탄소는 아무래도 원자과 전자수가 4개죠. 14족 원소로서 이렇게 4개가 가장 바깥에 4개가 있습니다. 물론 다 합해서는 6개고요. 자,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애가 몇 개요? 필요로 하는 원자. 하는 전자수 몇 개? 4개. 자, 필요로 하는 전자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만큼 공유결합을 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수수로 보겠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하나예요. 그럼 헬륨을 담고 싶어 하니까 필요로 하는 전자수가 몇 개요? 그렇죠. 바로 한 개를 더 필요하죠. 그래서 한 번 공유결합을 하게 됩니다. 탄소는 4개가 필요하고 수소는 하나만 필요해요. 특히 수소에서 줄 수 있는 게 하나뿐이 없죠. 그래서 탄소 하나당 수소가 몇 개가 필요하다? 4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결국 CH 몇을 쓸 수 있다? 4개 이렇게 해야만 모두가 비활성기체의 전자비치를 만족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우리가 메탄 가스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영어로 쓸 때 우리가 메테인, 메세인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옛날에는 이걸 독일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메탄 이렇게 읽었는데 지금 현재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영어식, 즉 에인, 메테인 이렇게 읽는다라고 참고를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CH4죠. CH4요. 자, 이걸 우리가 무슨 식을 한다? 네,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화학식. 특히 얘가 공유 결합 물질로서 분자 형태를 띠죠. 그래서 이거를 분자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런 모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떤 식으로 그리냐? 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운데 플러스 6. 예, 전자, 이거는 이제 탄소고요. 6 플러스 이렇게 돼요. 6 플러스라고 할까요, 그럼? 자, 6 플러스고요. 핵이 있고요. 그리고요. 네, 맞아요. 여기 첫 번째 껍질 다 채워지고, 다 채워지는 껍질 수를 먼저 그리세요. 다 채워지는 껍질 수가 두 껍질이겠죠. 그쵸? 두 껍질이고요. 자,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여기는 뭐요? 1 플러스죠. 자, 1 플러스고 다 채워지는 껍질 수, 다 채워지는 헬륨까지 만들 텐데 그래도 첫 번째 껍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껍질 먼저 그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껍질 먼저 다 그려볼까요? 여기도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도 어떻게 이렇게 있고, 여기도 어떻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1 플러스를 다 쓰면 되겠네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하시고 여기다 전자를 찍어주시면 돼요. 바로 여기 공유되는 지점에 전자를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공유결합 모형입니다. 자, 공유 전자쌍이 보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끝인가요? 아니죠. 이 안에 것도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야지 완벽한 결합 모형이 생긴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요. 공유 결합 물질, 이 메테인은 우리가 이게 무슨 이게 뭐라고요? 화학식이라고 한다고 꼭 알아주시고요. 탄소 원자 1개는 전자 4개를 내놓고 수소 원자 4개는 각각의 전자 1개씩을 내놓아서 전자쌍 4개를 만든 후에 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게 뭐예요? 그렇죠. 공유 전자쌍이죠. 공유 전자쌍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공유 결합에 대해서 하나를 배웠는데요. 이렇게 하나를 배웠죠? 아이고, 왜 이래. 자, 하나를 배웠죠. 자, 옆에 있는 걸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질소하고 수소입니다. 자, 그러면 질소는 바로 하실 줄 알아야겠죠.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요? 자, 한번 해볼게요. 원자과 전자. 이번엔 어떤 색으로 할까? 요색. 자, 원자과 전자수 몇 개요? 둘, 다섯 개죠? 5개. 그러면 필요한 전자가 몇 개요? 필요한 전자 3개죠. 그럼 몇 번 공유 결합한다? 맞습니다. 바로 몇 번? 잘하는데요? 3번 공유 결합하죠. 맞죠?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수소로 볼게요. 수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요? 1개죠. 그러면 필요한 전자수 몇 개요? 1개죠. 그럼 몇 번 공유 결합하겠어요? 네, 맞아요. 한 번 공유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전자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질소는 3개를 원하는데, 전자 3개를 원하는데 수소는 줄 수 있는 게 하나뿐이 없으니까 NH 몇이겠어요? 그렇죠. NH3겠죠. 그래서 바로 암모니아는 NH3. 자, 이게 화학식이 됩니다. NH3가 바로 암모니아의 화학식이죠. 알겠죠? 화학식. 화학식이면서 NH3가 분자니까 이건 분자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건데요. 다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암모니아의 질소는 우리가 7 플러스,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다 채워지면 몇 껍질까지 있겠어요? 그렇죠. 한 껍질, 두 껍질. 왜냐하면 두 번째 껍질까지 있어야만 이제 네온과 같아지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는 다 몇이에요? 1이죠. 1. 자, 여기는 왜 이래? 자, 여기는 뭐라고요? 1 플러스. 자, 여기도 몇 플러스? 1 플러스. 여기도 1 플러스. 잘 나타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공유 안 된 것까지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니라겠죠? 안에도 이렇게 표시를 하면 바로 이게 그렇죠. 화학결합 모형 우리가 그린 게 되죠. 자,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온결합 형성과 공유결합 형성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어요. 자, 이제 내신 탄탄입니다. 네, 이제 내신 탄탄입니다. 네, 페이지 49쪽이에요. 같이 볼게요. 다음 원소들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원소가 뭔지 한번 볼까요? 헬륨, 네온, 아르곤.
맞습니다. 바로 무슨 기체예요? 비활성 기체. 잘했어요. 오, 잘하는데요? 왜 이렇게 잘해요? 잘했어요. 자, 비활성 기체인데요. 이 비활성 기체는 몇 족이요? 오, 맞아요. 18족이죠. 18족이 비활성 기체고 이거는 굉장히 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고 비활성이니까 활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반응성이 매우 작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1번 비활성 기체 맞고요. 반응성이 매우 작다. 즉 다른 것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하고요. 얘도 다 18족이니까요. 자, 맞고요. 자, 그리고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그 자체로 안정하니까요. 자, 그리고 가장 바깥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 자, 거기 밑줄 그을까요? 가장 바깥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해요? 네, 최외각 전자. 맞아요. 최외각 전자라고 하죠. 자, 이걸 뭐라 한다? 최외각 전자라고 합니다.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자, 최외각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인데요. 헬륨 같은 경우 최외각 전자가 얼마예요? 네, 2개입니다. 자, 네온은요? 맞아요. 8개죠. 아르곤은요? 8개입니다. 자, 최외각 전자는 반응한다 뭐 이런 조건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바깥 껍질의 전자예요. 그냥 바깥 껍질의 전자를 우리가 최외각 전자라고 하면 원자가 전자는 좀 의미가 다르죠. 원자가 전자는 얘는 반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응하는 애들 중에서 가장 바깥 껍질. 자, 그러면 얘는 반응 자체를 안 하잖아요. 비활성 기체니까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다 몇 개요? 0개죠.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 기준으로 하면은 다 개수가 같지만 최외각 전자는 지금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최외각 전자수는 같나요? 같지 않죠. 바로 2개, 8개로 다르죠. 답은 5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A, B, C, D, E, F 자, 각각 무엇인지 다 써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번까지는 꼭 외우셔야 되죠. 자, 수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헬이죠. 그래서 여기에 헬륨이고요. 자, 그리고 여긴 뭐예요? 자, 여기는 뭐 리튬을 옆에다 썼는데 선생님 헷갈리니까 여기다 쓸게요. 얘는 리튬이고요. 자, 얘는 뭐예요? 네, 네온입니다. 네온. 자, 그리고요. 여기 다 써있네. 자, 여긴 황입니다. 황. 설퍼. 자, 그리고 얘는 염소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르곤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A, C는 비활성 기체입니다. A, C는 비활성 기체 맞죠? 잘했어요. 맞어요.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C와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다. 자, C와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다? B가 어디 있어요? B가 여기 있죠? 자, 얘가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가 누구예요? 맞습니다. F, 뭐야.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가 A죠, A. A죠. 그쵸? 리튬은 3번. 헬륨은 2번이니까 가장 가깝죠. 자, 그래서 C가 아니라 뭐라고요? A 이렇게 하시면 돼요. D와 E가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F와 같은 전자배치를 이룬다. D와 E. 그렇죠. 얘도 얘랑 같은 전자배치를 이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 S는 전자 몇 개를 얻어야 되죠? 그렇죠. Se-죠. 그래서 Ace-가 되고요. 얘는 Cl- 이렇게 돼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를 이뤄요.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비활성 기체가 안정한 까닭을 가장 바깥 껍질,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와 관련하여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활성 기체가 안정한 까닭 뭐예요? 비활성 기체는 왜 안정할까요? 그렇죠. 요것만 쓰면 되죠. 모두 뭐가 돼서?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채워져 있기 때문. 자, 전자가 딱 다 채워졌어요. 전자 껍질에. 그러면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전자가 안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난 이로써 만족한다고. 난 이게 최고야. 난 여기. 알겠죠? 그래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딱 지금이 딱 좋다고요. 비활성 기체. 알겠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설치할 수 있어요. 나중에 설치할 건데 계속 알람이 뜨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활성 기체가 안정하다, 다른 말로 하면 반응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반응이란 거 아무래도 전자의 이동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자, 다음
4번입니다. 그림은 네 가지 원자 A, D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얘기했죠. A, B, C, D가 무엇인지 우선 쓰고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물론 안 써도 풀 수는 있는데 쓰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려면 1번서부터 20번까지 외워야겠죠. 자, A가 뭐예요? 네, A는 리튬입니다. 자, 그리고요 8번은 뭐예요? 수, 헬리, 배, 부탄, 지스, 산소죠. 자, 그리고 10번은 바로 나오죠. 네온. 자, 그리고요 11번은 나트륨. 잘했어요. 자, 그럼 A는 리튬인데요. 안정화 이온이 될 때 전자 하나를 얻는다가 아니라 뭐겠어요? 잃는다. 그렇죠. 잃는다. 그렇죠. 여기는 바깥 껍질 전자가 나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B와 D가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C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가 누구예요? 네온이죠.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고 전자를 두 개 얻어서 OE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요. 그렇죠. Na 플러스가 되죠. 전자 하나를 잃어서요. 그래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 맞아요. 자, 그리고 D것을 보겠습니다. C는 다른 원소와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C가 어디죠? 네온이네요. 네온은 그렇죠. 다른 원소와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맞아요. 맞네요. 답은 4번. 5번입니다. 서로 결합이 형성할 때 이온 결합하는 원소들과 공유 결합하는 원소들이 각각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온 결합하는 원소,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은 우리가 이색으로 할게요. 공유 결합은 우리가 이색으로 할게요. 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은 좀 차이가 있죠. 이온 결합은 뭐라고요? 금속과 뭐의 결합? 비금속의 결합. 공유 결합은요? 그렇죠.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죠. 그러면 우리가 각각이 어떤 금속인지 알면 바로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이온 결합부터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헬륨하고 철이네요. 그러면 철은 금속이죠. 철은 금속이 맞아요. 헬륨 비금속인데요. 그럼 이온 결합인가요? 자, 헬륨 자체는 몇 쪽이요? 그렇죠. 18쪽 비활성 기체죠. 그러면 결합을 해야 안 해요? 결합 자체를 안 하죠. 왜냐하면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요. 비활성 기체긴 한데 18쪽 비활성 기체긴 한데 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합할 때 비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18쪽이 포함되면 안 되겠죠? 18쪽 빼고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결합이든 18쪽은 빼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1번은 결합 자체를 한다 안 한다? 결합 자체를 안 하고요. 자, 이제 수소와 산소, 수소와 산소는 뭐예요? BB. 그러니까 무슨 결합? 그렇죠. 공유결합. 산소와 황은요. BB. 무슨 결합? 공유결합. 그쵸? 리튬. 금속이죠? 알칼리 금속이죠? 브로민. 할로젠 원소죠? 비금속. 17쪽입니다. 자, 그러면 리튬과 브로민은 무슨 결합이에요?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그렇죠. 이온 결합이죠. 자, 바로 이온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수소와 탄소로 볼게요. 수소와 탄소는 우리가 비비죠. 수소도 비, 탄소도 비금속. 어이구. 자, 지금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아유, 잠깐만. 자, 수소와 탄소는 아무래도 우리가 비비죠. 우리가 CH4 대표적으로 메테인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칼륨과 아이오딘을 볼까요? 칼륨은 뭐예요? 칼륨은 그렇죠. 금속이죠. 알칼리 금속 중에 하나고요. 아이오딘은 비금속. 17쪽 원소죠. 자, 얘도 무슨 결합이에요? 금속 비금속. 어우, 잘하네. 무슨 결합? 네. 맞아요. 바로 이온 결합이죠. 자, 그리고 염소는 우리가 우선 다 써놓을까? 염소는 비금속, 나트륨은 금속, 산소는 비금속, 칼륨은 금속, 네. 그리고 산소는 비금속, 마그네슘은 금속, 수소는 비금속, 얘도 비금속.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온 결합인 거를 다 찾아보면 그렇죠. 얘 이온 결합, 그리고 얘도 이온 결합. 얘도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온 결합 되게 많은데? 그쵸? 자, 그리고 5번에 수소질소는 뭐예요? 무송결합, 공유결합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제대로 표시가 된 것은 5번이죠. 답은 5번입니다. 이제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두 가지 원자 A와 B의 전자배출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가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A는 12번으로서 마그네슘에 해당하고요. B는 16번으로 황에 해당하죠. 얘는 Mg, 그리고 얘는 S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의 이온과 B의 이온은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그렇죠. A는 Mg2+가 되고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나가면서 Mg2+가 되고, 황은 그렇죠. 전자 두 개를 받죠. 그래서 Se-가 돼서 Mg2+와 Se-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 결합 형성한다. 맞아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A의 이온이 B의 이온보다 크다. 자, A의 이온, 그러니까 Mg2+는 몇 번째 껍질까지 있죠? 그렇죠. 원래는 세 번째였는데 전자 두 개를 이루면서 두 번째 껍질까지 있죠. 전자 껍질 두 개요. 이번에 B를 볼게요. B는 원래도 세 개고, 그렇죠. Se-도 세 개죠. 그래서 Se- 전자 껍질도 몇 개다? 세 개가 돼요. 자, 그러면 Mg2+가 Se-보다 전자 껍질 수가 큰 게 아니라 오히려 작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A이온과 B의 이온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수는 같다. 그렇죠. 자, 이미 A 이온, 자, 요거는 Mg 몇 플러스? 2 플러스고요. B 이온은 Se-인데 둘 다 8개로 최유각 전자 수가 같죠. 그래서 8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7번입니다. 그림은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반응하여 염화 나트륨을 생성하는 화학 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화학 결합 모형이라고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화학 결합 모형이 어디 있죠? 맞습니다. 바로 여기 있죠. 나트륨과 염소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나트륨과 염소, 그렇죠. 껍질수가 같죠. 그래서 3주기 원소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껍질까지 있으니까요. 나트륨과 염소가 이온이 될 때 모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달라진다. 자, 나트륨이 여기 보시니까 얘가 Na 플러스죠. 그리고 염소는 여기가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NA가 Na 플러스가 될 때 전자 껍질수가 어떻게 돼요? 줄었죠. 자, 그런데 염소 같은 경우를 볼게요. 염소 색깔을 좀 달리할게요. 자, 염소를 보면 이 염소는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껍질수가 줄었나요? 껍질수가 얘도 3개고 얘도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니까 염소는 전자 껍질수가 줄지 않았어요. 나트륨만 줄었네요. 그래서 모두 전자 껍질수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나트륨 이온은 Na 플러스죠. 염화 이온은요? 맞아요. Cl 마이너스죠. 염화 이온은 실제로 아르곤하고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요. 하지만 Na 플러스는 우리가 전자 10개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죠. 그래서 염화나트륨에서 염화 이온만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나트륨 이온은 아닙니다. 알겠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 그렇죠? 그림은 원자 A와 B가 반응하여 BA2를 생성하는 화학 결합 모형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가 무엇이고 B가 무엇이냐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A가 우리가 원자 번호 9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렇죠, 플루오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얘는 플루오린이구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B는 산소입니다. 얘도 플루오린이고요. 자, 그러면 BA2는 무엇이에요?
그렇죠. OF2를 말하는 거고요. 이 OF2를 말하고요. OF2는 우리가 다시 플루오리노와 산소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A가 F라는 거 알 수 있고요. B가 산소라는 거 알 수 있어요. F와 O는, 그러니까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 맞죠? 두 번째 껍질까지 있잖아요. 얘나 두 번째 껍질까지 있죠? 그래서 이 주기 원소입니다. 맞아요. A와 B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내용과 같은 전자배치를 이룬다. 그렇죠. 공유 결합을 통해서 내용과 같은 전자배치를 이루고 있죠. 맞아요. BA2에서 공유 전자쌍 수는 2개이다. 공유 전자쌍 수가 하나, 2개, 2개 맞네요. 답은 5번이죠. 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분자 ABC의 화학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도 우리가 각각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적어놓고 가도록 하죠. 자, A는 우리가 원자 번호 1이고요. 수소죠. B는 탄소입니다. C는요? 그렇죠. 질소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얘는 특히 무슨 결합? 단일 결합을 하고 있죠. 자, 얘는요? 맞아요. 삼중 결합을 하고 있어요. 단일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건 공유 전자쌍수가 1개고요. 삼중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건 공유 전자쌍수가 3개죠. 자, B의 원자과 전자수는 4개이다. 자, B를 볼게요. B를 보면 여기가 원자과 전자수 하나. 공유된 것 중에서 이것만 예꾸라 하면 4개. 맞아요. 실제로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 4개 맞죠? 분자 ABC는 삼중 결합만 존재한다. 삼중 결합만 존재해요? 아니죠. 삼중 결합도 물론 있지만 단일 결합도 있죠. 분자 ABC에서 A, B, C는 모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분자 안에서는 A, B, C가 각각의 원소가 모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죠. 네,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죠. 헬륨의 전자수와 같고요. 자, 이렇게 보면 그렇죠. 네온의 전자수와 같죠. 자, 이렇게 봐도 네온의 전자수와 같고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게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인데요. 이온 결합 물질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이란 건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1번. 이온 결합 물질은 우리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게요. 자, 이 이온 결합 물질이죠. 옆에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공유 결합 물질이죠. 얘는 공유 결합이요. 얘는 공유 결합. H2O는 물이고요. 공유 결합이고 N2도 공유 결합. CH4는요. 그렇죠. 공유 결합이죠. NaF는요. 맞습니다. 얘 이온 결합이죠. 염화리튬도 이온 결합.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도 이온 결합. 그리고 AgNO3도 그렇죠. 이온 결합이죠. 여기서 Ag라는 건 바로 은을 말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비금속이죠. 그래서 은은 금속이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인 이온 결합이 맞아요. 답은 4번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이온 결합 물질은 비교적 단단하지만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맞는 이야기라고 했죠. 네, 이거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단단하죠. 이걸 동시에 누르면. 그런데 한 빗면을 누르면 옆으로 떼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단단하지만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자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보다 녹는 점이 높다가 아니라 뭐예요? 분자는 그렇죠. 녹는 점이 낮죠. 그래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로 존재한다 라고 했죠. 뷰테인, 부탄가스, 그 뷰테인이요. 근데 이 뷰테인은 공유 결합 물질이다. 자, C하고 H만 있으니까 비금속 물질이죠.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니까 공유 결합 물질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고체 상태의 설탕과 염화나트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자, 설탕이 있고 염화나트륨이 있는데요. 우리가 설탕은 그렇죠. 설탕은 공유 결합 물질이죠. 염화나트륨은요? 공유 결합 물질. 네,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죠.
특히 설탕은 공유 결합 물질로서 우리가 분자로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우리가 분자가 아닌 결정으로 존재하고요. 자, 특히 설탕 이 분자가 이 동그란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분자라고 그러죠. 자, 염화나트륨이니까 NaCl이죠. 그럼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일 텐데, 자, 얘가 Cl 마이너스 음이온이고요. 얘가 뭐예요? 그렇죠. Na 플러스 양이온이죠. 설탕은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과 전자쌍을 공유하여 생성된 물질이다. 맞죠? 왜냐하면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니까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설탕은 수용액에서 이온으로 나누어진다. 그렇지 않죠. 설탕은 그냥 분자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염화나트륨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으로 생성된다.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나트륨과 염소. 맞죠? 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자 번호 12인 원자 A와 원자 번호 9인 원자 B로 이루어진 어떤 화합물의 화학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화합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12번이니까 우리가 마그네슘이란 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 번호 12번 뭐라고요? 마그네슘. 그리고요 원자 번호 9번인 건 뭐예요? 플로린. 자, 그럼 마그네슘은 몇 개를 읽길 원해요? 그렇죠. 두 개를 읽기를 원하죠. 그래서 Mg가 Mg2 플러스가 됩니다. 플로린은 한 개를 얻기를 원해요. 자, 그럼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두 개를 잃지만 그걸 누군가가 받아야겠죠. 근데 플로린 하나뿐이 못 받아요. 그래서 플로린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그네슘 2 플러스 하나당 F-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결국 MgF2라고 할 수가 있죠. MgF2는 플로린과 뭐예요? 마그네슘이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MgF2. 자, 여기서 가운데 있는 게 Mg2 플러스고요. 그리고 양 끝에 있는 게 바로 F-를 뜻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F-끼리는 서로 음이온이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겠죠. 그래서 Mg2 플러스를 사이에 두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겠습니다.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건 분자로 존재하나요? 아니죠. 자, 이건 분자가 아니라 결정으로 존재합니다. 이온 결합 화물이니까요. 화학식은 A to B다. 자, 우리가 Mg가 A라 그랬죠. 그리고 그렇죠. B는 F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Mg F2니까 Mg가 A니까 A, B2가 돼야 되네요. 그래서 A to B가 아니라 A, B2로 바꿔주시고요. 화합물이 생성될 때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한다. 자, Mg에서 전자 두 개를 이뤄야 되죠. 그래서 Mg, 즉 A에서 B, F로 전자가 이동한다. 맞습니다. 답은 디귿 2번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물질을 이용한 실험 과정과 결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간이 전도계 라고 되어 있네요. 전류가 흐르는지 알아보는 장치인데요.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 설탕, 염화구리, 녹말에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한다. 과정가에 고체 물질을 모두 물에 녹인 다음에 간이 전기 전도계를 이용하여 각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한다. 결국 자, 여기 물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물질을 그냥 고체 상태거든요. 평소에는. 자,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 측정하고 이걸 물에다가 넣어서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염화나트륨은 우리가 NaCl로서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염화구리는 CuCl2입니다. 그래서 Cu, 구리죠. Cl은 그렇죠. 염소죠.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둘 다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은 바로 얘랑 누가? 얘가 이온 결합 물질이죠. 설탕과 녹말은 그럼 뭐예요? 설탕과 녹말은 C랑 H랑 O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C랑 H랑 O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고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은 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고체 상태에는 아무래도 이온 결합 물질이나 공유 결합 물질 모두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대신 수용액일 때는 좀 다르죠. 수용액일 때는 염화나트륨은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염화구리도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대신 설탕이나 녹말은 전기 전도성이 없죠. 기억은 있음. 기억이 있음이 아니라 없음이고요. 니은은 없. 자, 기억이 틀렸네요. 자, 그리고 니은 보겠습니다.
녹말 수용액에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녹말은 우리가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했죠. 공유 결합 물질은 여기서는 특히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없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험만으로 염화 나트륨, 설탕, 염화구리, 녹말을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로 구분할 수 없다가 아니라 구분할 수 있죠. 답은 2번입니다. 내신 탄탄 15번입니다. 표는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몇 가지 용품과 그 주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각 용품의 주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처음에 있는 거는 제설제죠. 제설제는 설이 뭐예요? 무슨 설자예요? 그렇죠. 눈을 제거하는 장치를 우리가 제설제라고 하는데요. 염화칼슘 있죠. 밑에 있는 게 바로 염화칼슘입니다.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의 주 원료.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쓰는 파우더인데요. 그 안에는 탄산수소, 나트륨 이런 게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읽거든요. 그래서 탄산, 수소, 나트륨이요. 앞에 있는 건 염화칼슘. 소독용 알코올을 볼게요. 자, 우리가 알코올을 쓸 때 그 알코올 냄새가 나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알코올이 있는데 여기서는 에탄올을 말하는 겁니다. 휴대용 버너의 연료, 그렇죠. 뷰테인이죠. 우리가 부탄가스라고 하는 그 뷰테인입니다. 그러면 가하고 나는 어때요? 자, 보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다 금속이죠. 물론 동그라미 안 친 건 비금속이고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인, 그렇죠, 이온 결합 물질이죠. 가하고 라는요, 금속이 없어요. 비금속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물에 녹았을 때 전기 전도성이 있는 물질은 가와 나이다. 그렇습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두 가지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두 가지다. 그쵸? 이게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얘도 맞네요. 가 나죠. 공유 결합 물질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죠. 답은 3번입니다. 16에서 17입니다. 그림 가는 원소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결합 모형을, 나는 원소 B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단 A에서 C는 이미 원소 기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를 볼게요. 우선 여기 자, A와 C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그런데 그냥 요거 봤을 때 얘가 리튬이죠.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자, 리튬 플러스를 말하고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17번이니까 예, Cl-죠. 여기 괄호가 쳐져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얘는 염화 리튬이 되네요. 염화 리튬. 자, 이번에 이 녀석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얘는 H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CL이죠. HCl이고요. 단일 결합입니다. 이게 바로 단일 결합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럼 둘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바로 CL이죠. 그럼 CL이 바로 C의 역할을 합니다. 얘가 CL. 얘도 뭐예요? CL. A는 뭐겠어요, 그럼? 리튬이고요. B는요? H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이 어떤 원소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와 B는 같은 족 원소이다. 자, A는 우리가 리튬이라고 그랬고요. B는 수소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족 맞죠? 1족 원소 맞습니다. 1족이에요. 가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나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 맞죠? 가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거고요. 나는 공유한 겁니다. 공유 결합을 했어요. 가와 나에서 A와 B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우리가 그렇죠. 얘가 A라고 그랬죠. A 그리고 얘가 뭐라고요? B. 자, 둘 다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죠. 자, 이 화합물 안에서는 A와 B는 헬륨 자체는 아니지만 이 화합물 안에서는 그렇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죠. 여기서 헬륨을 만족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고체와 액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을 전기 전도성을 그 까닭과 함께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가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가는 이온 결합 물질이죠. 나는 뭐예요? 공유 결합이죠. 그럼 전기 전도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 전도성. 고체 그리고 여기서는 액체 상태 이렇게 보는데 가는 이온 결합 물질로서 고체일 땐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나도 물론 없죠. 근데 액체일 땐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있죠. 공유 결합은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전기 전도성이 이온 결합은 액체일 때 있을까요? 그렇죠.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죠. 전하를 띠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A, B, C, D, E까지 나와 있는데요. A는 뭐예요? 그렇죠. 리튬이죠. B는요. 산소입니다. C는요. 나트륨을 말하고요. D는요. 그렇죠. Cl, 염소죠. E는요. 아르곤이죠. A, D로 이루어진 물질에서 D의 전자배치는 이와 같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A가 우리가 리튬이라고 했고요. D가 우리가 Cl인데요.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염화 리튬이 되고 실제로 얘는 리튬 플러스 얘는 Cl 마이너스인데 이 Cl 마이너스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빛을 갖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유 전자쌍수는 B2가 D2의 2배이다. B2가 어디 있어요? 산소네요. 산소는 아무래도 원자가 전자가 몇 개예요? 산소가. 원자가 전자가 6개죠. 그러면 2개를 더 필요로 합니다. 옆에 있는 애도 산소면 그렇죠. 공유 결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 결합되고요. 자, CL은요. 필요로 하는 게 1개죠. 원자가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1개인데 옆에 있는 애도 CL이에요. 그러면 한 번 공유 결합하겠죠. 공유 전자쌍수는 산소가 공유 전자쌍이 2개입니다. 염소 분자는 공유 전자쌍이 하나고요. 그래서 2배 맞습니다. CD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CD. 자, CD는 우리가 NaCl이죠. NaCl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죠. 답은 5번입니다. 19번입니다. 그림은 공기의 주성분인 기체, 가와 나의 화학결합 모형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뭘까요? 딱 보니까 산소죠. 그러니까 O2. 무슨 결합? 공유 결합. 자, 그리고 나는요. 질소죠. N2입니다. 자, 공유 결합하는데 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유 전자쌍수가 몇 개요? 2개죠. 그러면 몇 중 결합? 네, 2중 결합이죠. 2중 결합. 질소는요. 공유 전자쌍수가 몇 개요? 3개죠. 3개. 몇 개? 3개. 그럼 몇 중 결합? 3중 결합이죠. 숫자 3이라고 쓰고 3중 결합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는 생명체 호흡에 이용된다. 그렇죠. 산소는 생명체 호흡에 이용되죠. 나는 대기의 약 78%를 차지한다. 질소는 대기 78% 맞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이원자 분자이다. 그렇죠. 원자 2개로 이루어진 분자죠. 공유 전자쌍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공유 전자쌍수는 나가 더 많죠. 나가 가보다 더 크죠. 답은 4번입니다.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쌍수는 가와 나의 모든 원자가 같다.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쌍수 5글자로 뭐라고요? 네, 최외곽 전자다. 무슨 거? 최외곽 전자. 알겠죠? 최외곽 전자는 둘 다 8개로 같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등급 도전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은 주기율표 1번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 일부를 표는 주기율표의 원소들이 형성하는 안정한 화물의 화학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 B, C, D 이 문제네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어떤 건지 대응을 시키면 되죠. A는 그렇죠. 수소 H입니다. B는요. 탄소입니다. 탄소. 수헬2배 부탄. 탄소 맞죠? C는 산소입니다. 산소. D는요. 나마 마그네슘. 선생님은 될 수 있으면 이 네모칸 안에다가 써요. 안 헷갈리게. 자, 그리고 E는 뭐예요? 그렇죠. 염소죠. 화물 가나다라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화학식이 가가 A이래요. A이면 HCl이죠. 밑에다가 HCl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나를 볼게요. 나를 보니까 얘가 BAX래요. B는 우리가 탄소죠. A는 그렇죠. H 수소입니다. 그러면 X가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탄소 입장에서 필요한 건 원자가 전자수가 4개이기 때문에 4개가 필요하죠. 근데 수소가 하나뿐이 안 주죠. 그럼 수소 같은 애가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렇죠. 4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CH4입니다. 메테인이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그리고 A2C가 나옵니다. A2C는 바로 H2O를 말하죠. H2O. DE2는 뭐예요? DE2? MgCl2죠. MgCl 뭐라고요? MgCl2. Mg2 플러스가 되니까 Cl 마이너스가 2개가 필요하겠죠. MgCl2.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염화 마그네슘은요, 참고로 우리가 두부 만들 때도 씁니다. 간수로. 두부를 이렇게 굳히게 하는 역할을 해요. 두부를 이렇게 굳게 만든다고요. 순두부가 아니라 이렇게 굳게. 그게 염화 마그네슘이요.
공유결합 물질은 세 가지다. 자, 여기서 공유결합 물질은 어떤 거예요? 자, 얘 무슨 결합이요? 공유결합이죠. 자, 얘는요? 자, 얘는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이온결합. 맨 마지막 것만 이온결합이네요. 자, 그럼 공유결합 물질은 세 가지 맞죠? 가나다. 나에서 X는 3이 아니라 뭘까요? 4죠. 우리 아까 전에 CH4라 그랬잖아요. 액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은 다가 라보다 전기 전도성이 어때요? 작죠. 왜냐하면 다는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했잖아요. 공유결합은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죠. 라는 우리가 이온결합이니까. 액체 상태에서 이온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있죠. 그래서 공유결합은 이온결합보다 전기 전도성이 작다로 바꿔주세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몇 가지 물질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염화칼륨, 질소, 흑연이 있네요. 염화칼륨은 우리가 K, 금속을 먼저 쓰거든요. 항상 KCl이죠. 그럼 질소는 우리가 N2고요. 흑연은 우리가 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소가 쭉 연결된 거예요. 염화칼륨은요 바로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금속과 비금속이니까요. 질소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분자 형태로 존재하고요. 뭘로 존재한다? 분자 형태로 존재하고요. 흑연은 무슨 결합이에요? 공유결합입니다. 근데 얘는 분자가 아니에요. 분자가 아닌 그냥 공유결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자, 흑연은 우리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죠. 그쵸? 그래서 흑연, 그러니까 우리 연필심 있잖아요. 연필심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잘 통해요. 그 구조적 특性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얘로 간 게 이제 흑연뿐이 없네. 얘는 뭐뿐이 없다? 흑연뿐이 없어요. 그럼 아니온은 몇 가지예요? KCl하고 뭐가 있어요? N2가 있죠. 자, 여기서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띠는 게 우리가 KCl이 있죠. 아무래도 칼륨은 염화칼륨은 아무래도 이온결합 물질이니까요. 자, 아닌 것은 그렇죠. N2. 자, A는 화합물이다. 자, 화합물이라는 게 뭐라 했죠? 원소가 몇 가지 이상? 원소가 두 가지 이상으로 있는 거죠. 자, A는 흑연으로서 원소가 탄소 하나뿐이 없죠. 그래서 화합물은 아닙니다. 알죠? 고체 상태의 B는 외부의 충격이 쉽게 부서진다.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은 외부의 충격이 있으면 쉽게 부서진다라고 했죠. C는 B에 비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C가 B에 비해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죠. 그래서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요. 답은 니은입니다. 표는 물질 A, D의 몇 가지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이시니까 이게 하나는 공유결합이고 하나는 이온결합일 텐데, 자, 여기서 보시면 얘네가 뭐예요? 녹는 점, 끓는 점 굉장히 높죠. 녹는 점, 그러니까 녹는 점이란 건 우리가 알다시피 고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액체가 되는 거고, 끓는 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데 녹는 거조차 높죠. A, B는. 그러니까 실제로 고체로 존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800도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체로 존재하면서 전기 전도성은 고체일 때 없고 액체일 때 있는 거 뭐겠어요? 이온결합 물질이죠. 자, CD를 보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모두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현재 온도는 마이너스보다 높기 때문에 이미 기체가 된 거죠. 그래서 CD는 모두 기체 상태입니다. 현재 온도에서요. 전기 전도성을 보면 고체나 액체는 다 없네요. 얘는 맞아요. 공유 결합 물질이겠죠. A, B는 수용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맞죠? 자, CD는 양이온과 음이온 아니죠. CD는 바로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ASD는 실온에서 모두 고체 상태이다. A, B만 고체죠. A하고 B만. CD는 우리가 기체라고 했죠. 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세 가지 원자 A씨의 전자빛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BC 문제네요. 그러면 수소래. 그러니까 바로 나오면 된다고요. 자, 여기 수소, 얘는 뭐예요? 리튬, 얘는요. 산소죠. 원자번호 8번이니까. 자, A와 C가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 자, A와 C를 해요. A와 C가 결합됐다고. 이건 뭐예요? H2O죠. H2O니까 A2C겠네요. A2C. AC2가 아니라 A2C.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B와 C가 결합할 때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한다. B가 어디있죠? 자, 리튬이고요. C는 산소죠. 공유하나요? 아니죠.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넘어가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되나요? 리튬은 리튬 플러스가 되고 싶어 하죠. 리튬이 뭐가 된다? 리튬 플러스요.
그럼 전자 하나만 잃기를 원하죠. 산소는 몇 개 얻고 싶어요? 2개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 보면 전자 2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리튬 하나로 안 되죠? 리튬 몇 개 있어야 돼요? 맞아요. 2개 있어야 되죠. 자, 금속을 먼저 쓰니까 리튬 2개에다가 Li2 그리고 O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산화 리튬이라고 할 수 있죠. Li2O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식이죠. 실온에서 A와 C의 화합물은 분자로 존재한대요. A와 C는 분자로. 그쵸? 이건 H2O니까 공유결합 물질로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거 맞아요. 물 분자죠. C와 D는요. 결정으로 존재한다. B와 C. Li2O. 자, 산화 리튬은 결정으로 존재하는 거 맞죠?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고생했습니다.